네, 안녕하세요.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또 이제 환율이 조금 올라가고 하면서 다소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어제 이제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또 테이퍼링과 관련된 얘기를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림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제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오후장에는 오전보다는 좀 더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장이 이런 움직임들로 인해서 좀 약간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보더라도 역시나 계속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은 이 강세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이 비교적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편인데 관련돼서 제가 계속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고 당분간 이런 친환경차 중심으로 한 이렇게 순환매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 관련주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한 가지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종목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제가 오늘 엊그제랑 어제 계속 이제 목표가 터치한 종목들이 나왔지만 오늘은 이제 목표가 터치한 종목이 없었고 그래서 기존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아세아 시멘트를 좀 한번 먼저 보면요.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좀 목표가 터치를 계속 하고 나서 상승 흐름들을 아직까지 좀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친환경 쪽에 가장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주가 흐름들이 비교적 좋은데 어제는 이런 소식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아시아 시멘트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자산운용 같은 회사에서 이제 주주 환원율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아시아 시멘트가 굉장히 돈도 좀 적당히 잘 벌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아직 주주 환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약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면서 이 주주 환원율을 한 50%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런 내용들이 향후에 좀 계속 압박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혹은 배당을 높이는 활동들이 이제 아시아 시멘트에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좀 상당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확대라는 소식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현재 구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좀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역시 우리가 잘 체크를 하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멘트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한솔 로지스틱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솔 로지스틱스는 제가 어제 2차 목표가를 수정을 했어요. 제 2차 목표가를 이제 5,800원까지 이제 높여가지고 이제 수정을 좀 하게 됐는데, 매수 편입한 이후로도 이렇게 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한솔 로지스틱스가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부터도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도 이제 매출 성장률이 좀 빠르게 증가를 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소비나 이런 것들이 좀 증가를 하면서 이 이런 물류의 좀 물량 자체가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제 해운 운임 지수가 계속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물류업체들은 관련된 향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좀 별다른 움직임이 없지만 충분히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어서 이미 직전 여기 고점 부근 뚫고서 제가 제시한 2차 목표가 정도까지 갈 확률이 높은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편입했던 종목을 좀 보면은 진에어라는 종목을 제가 어제 좀 편입을 했었죠. 최근에 이제 횡보세를 좀 이어가다가 오늘 조금 약간 약세의 흐름들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도 2,000명대가 나왔고 오늘도 또 2,000명대 확진자가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런 항공업체나 여행업체들이 좀 다소 좀 부정적인 영향들을 조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최근 들어서 이런 그 LCC 이런 저비용 항공사들의 이 국내 항공 관련돼 가지고 여객이 증가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운항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서 특히나 8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진에어가 전년 대비해서 48% 정도 성장한 이런 운항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구조로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여행 수요가 조금 증가를 해서 단기적인 이벤트가 좀 작용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세를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뭐 크게 뭐 약간 약세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데 한번 더 지켜보면서 중간중간 한 번씩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리뷰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신규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신규 종목은 친환경차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현재가는 5,010원입니다. 5,010원에 종목명은 카프로라고 하는 회사예요. 카프로라고 하는 회사를 현재가에 매수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 자, 카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업체인데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에서 파생된 이제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세를 크게 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카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 경량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 소재나 원료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런 친환경차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지금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업체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이제 종목, 이제 카프로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카프로라고 회사고요. 자, 이 업체는 이제 화학업체인데,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프로락탐이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용어가 같이 나타났는데, 이걸 주로 이제 어디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냐면, 나일론 이제 소재를 원단을 만들 때, 여기에서 원료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요. 나일론 섬유를 만들 때 주로 이제 원료로 활용하게 되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또 만들 때 이 원료로 활용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던 이유를 보게 되면 그 회사들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주가가 차량 경량화 이슈로 해서 계속 올라간 건데 역시 거기에 해당되는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이제 카프로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비료나 이런 것들도 생산을 하긴 하는데 지금은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런 차량 경량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은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수소사회 비전을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이 탄소 감축 관련된 로드맵을 좀 발표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 수소차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좀 일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실제 2040년부터는 현대차에서도 모든 차량을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 수소차만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나라나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규제가 조금 더 이제 강하기 때문에 2035년부터 이제 5년번 땡긴 2035년부터 유럽에서는 생산되는 모든 차량을 이런 식으로 전기차나 이제 수소차를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에서도 그렇고 뭐 각국의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런 친환경차를 전환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이제 아래쪽 하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체 무게가 좀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체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한 활동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런 차량을 좀 경량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활용한다든지 혹은 여기 차체에 카본이나 이런 걸 적용을 해가지고 좀 무게를 줄이고 좀 주행거리를 늘리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친환경차에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여기에 들어가는 뭐 이제 경량화 관련된 부품들의 수요는 증가를 하게 될 거고, 여기에 원료로 활용되는 이 카프로락탐 역시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지금 집중을 하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은 이 업체가 이제 기존에 이런 식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제 공장에 돈이 들어간 상황이고 2022년에 이제 완공 예정인 상황인데, 이제 주로 이제 황산을 생산을 하게 돼요. 이제 고밀도 황산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 고밀도 황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양극재라든지 혹은 이제 전해 질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핵심 원료로서 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2차 전지로서의 이제 좀 변모하는 기업의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향후 멀티플을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차의 대부분 수혜를 좀 받고 있고 2차전지 소재 쪽까지 이제 진출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카프로락탐 같은 경우에는 실제 2018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는 가격이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카프로의 실적 자체가 2020년까지는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지금 바닥권의 턴어라운드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향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더욱더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까지 전환되고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이니까 우리가 카프로 집중하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자리 돌아가서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카프로도 옛날에 한때 이제 각각 봤던 하학주 중에 이제 한 종목인데, 요즘 하학주 종목들이 이제 스프레드 마진이 또 3분기 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약간 좀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2차 전지 쪽으로도 이제 연계돼 가지고 하학주들이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하학주들이 이제 오르려면 전통적인 화학 산업보다는 2차 전지 사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종목들의 상승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프로도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구체적으로 좀 어떠한 일정을 또 가지고 있는지 좀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 차량 경량화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현재 벌써 수혜를 좀 받고 실적까지 조금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향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황산, 고밀도 황산을 생산하는 이제 공장을 좀 추가적으로 증설을 하게 되면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직접 이제 나서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기업으로 좀 변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돈이 투입이 돼가지고 상반기에 이제 이제 투입 금액이 이제 비용으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미 지금 공장을 지금 증설 중이 공사 중인 상황에 있고, 이게 2022년에 이제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욱더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미리 선반영이 되죠. 주가에는 미리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부터 저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1차 목표가는 5,4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6,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